스마트폰이 낯설거나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느리게 느껴지거나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 때요. 저도 6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순간들을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요, 이런 약점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거 아시나요? 70세 김영자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처음 배울 때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손주와 영상통화를 즐기신대요. 오늘 이 영상에서 시니어 여러분이 느끼는 약점들을 어떻게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지 실용적인 꿀팁과 생생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볼까요? 첫 번째, 인지적 약점 극복하기. 정보 습득 속도 둔화.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게 느리다고 느껴지시나요? 스마트폰 새 기능을 익히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 시간이 걸리죠.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천천히 배우는 건 깊이 배우는 기회예요. 시니어 디지털 교육으로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볼까요? 꿀팁 1, 하루 10분 투자하기. 매일 10분씩 새로운 걸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영상을 하나 보세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면 부담이 없어요. 65세 김영자 할머니는 매일 10분씩 유튜브로 스마트폰 강의를 보며 이제 손주와 카톡으로 사진을 주고받으신대요. 대구에 사는 68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영어 단어 3개를 외우는 걸 목표로 삼아 1년 만에 간단한 영어 회화를 하신대요. 꿀팁 2, 기록으로 기억력 높이기. 새로운 정보를 배울 때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스마트폰 음성 메모 앱도 좋아요. 기록하면 기억이 오래가고 자신감도 생겨요. 서울 노원구의 70세 이영미 할머니는 요리 레시피를 노트에 적으며 배우셨는데 이제 매주 가족들에게 새 요리를 선보이신대요. 부산의 72세 최만식 할아버지는 스마트폰 메모 앱으로 사진 편집법을 정리하며 취미로 사진작가를 꿈꾸고 계세요. 꿀팁 3, 나만의 학습법 찾기. 영상으로 배우는 게 편한 분, 글을 읽으며 배우는 게 편한 분. 각자 스타일이 다르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67세 정옥자 할머니는 유튜브 뜨개질 영상이 자신에게 딱 맞아서 매일 즐겁게 배우신대요. 인천의 69세 윤태영 할아버지는 도서관에서 책으로 컴퓨터 기초를 배우셨습니다. 기술 활용 능력 부족.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낯설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기회예요. 시니어 스마트폰 교육으로 기술을 마스터해 볼까요? 꿀팁 1, 지역 디지털 강의 활용하기. 전국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무료 스마트폰 강의를 열어요. 서울 노원구의 시니어 디지털 교실, 부산 해운대구의 스마트폰 강의가 인기 많죠.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과 배우면 재미도 2배예요. 66세 이정숙 할머니는 노원구 강의에서 줌 화상 회의를 배워 친구들과 온라인 모임을 즐기신대요. 대전의 70세 김태호 할아버지는 도서관 강의로 카카오페이를 마스터하셨습니다. 팁 2, 젊은 세대와 함께 배우기. 손주나 젊은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보세요. 기술은 세대 간 다리가 될 수 있어요. 68세 박미영 할머니는 손주에게 인스타그램 사용법을 배워 가족 사진을 공유하신대요. 광주의 71세 윤미경 할머니는 이웃 청년에게 유튜브 구독 방법을 배워 매일 건강 영상을 보고 계세요. 꿀팁 3, 실수도 학습의 일부. 처음엔 앱 설치나 설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과정일 뿐이에요. 67세 최영미 할머니는 스마트폰 앱 설치에 몇 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제 온라인 쇼핑을 즐기신대요. 울산의 69세 이철민 할아버지는 실수를 기록하며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배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저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예전 같지 않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더 신중해졌다는 뜻이에요. 시니어 문제 해결법으로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꿀팁 1문제를 작은 단계로 나누기. 큰 문제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면 쉬워져요. 예를 들어 은행 앱 송금을 배운다고 하면 첫날은 앱 설치, 두 번째 날은 로그인만 해보세요. 70세 박진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온라인 뱅킹을 마스터하셨대요. 인천의 68세 김영희 할머니는 단계별로 세금 신고 앱을 배워 혼자 신고했어요. 꿀팁 2 유튜브로 사례 찾기. 비슷한 문제를 해결한 영상을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실용적인 가이드가 많아요. 72세 최만식 할아버지는 유튜브로 집수리 방법을 배워 집을 고치셨대요. 대구의 69세 이영수 할머니는 유튜브로 스마트폰 업데이트 방법을 배웠습니다. 꿀팁 3 주변의 조언 구하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보세요. 작은 조언이 큰 문제를 풀어줘요. 66세 정옥순 할머니는 이웃과 함께 스마트폰 보안 문제를 해결하셨대요. 부산의 71세 윤태영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인터넷 설정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약점 극복하기. 사회적 관계 축소. 은퇴 후 활동이 줄면서 외로움이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건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예요. 시니어 커뮤니티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세요. 꿀팁 1 동네 모임 참여하기. 지역 경로당이나 취미 모임에 가입해 보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67세 정미경 할머니는 동네 등산 모임에서 매주 산행을 즐기며 새 친구를 사귀셨대요. 서울 강남구의 70세 박영철 할아버지는 바둑클럽에서 매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꿀팁 2 자원봉사로 보람 찾기. 지역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봉사해 보세요. 사회적 연결과 보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69세 이수진 할머니는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삶의 의미를 찾으셨대요. 대전의 68세 김태영 할아버지는 환경정화 봉사로 이웃과 친해지셨습니다. 꿀팁 3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하기.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취미 모임을 찾아보세요. 66세 최영미 할머니는 온라인 원예 모임에서 식물 키우는 팁을 공유하며 친구를 사귀셨대요. 인천의 71세 윤미경 할머니는 온라인 독서 모임으로 새 친구를 만났어요. 대인관계 어려움. 젊은 세대와 말이 안 통한다고요. 그건 세대를 연결할 기회예요. 시니어 소통법으로 다리를 놓아보세요. 꿀팁 1 호기심으로 질문하기. 젊은 사람들의 관심사를 물어보세요. 요즘 유행하는 음악, 드라마, 게임을 물어보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66세 김옥순 할머니는 손주의 추천으로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며 대화 주제를 찾으셨대요. 부산의 70세 이철민 할아버지는 손주와 유행하는 밈을 공유하며 웃음을 나누세요. 꿀팁 2 내 이야기를 공유하기. 여러분의 인생 경험은 큰 영감이에요. 가족과 추억을 공유하거나 자서전을 써보세요. 68세 박미영 할머니는 가족 모임에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손주와 가까워지셨대요. 대구의 67세 윤태호 할아버지는 자서전을 쓰며 가족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꿀팁 3세대 차이를 즐기기. 젊은 세대의 새 표현이나 문화를 호기심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69세 최영호 할아버지는 손주의 유행어를 배우며 대화에 재미를 더하셨대요. 서울의 66세 이영미 할머니는 틱톡 영상을 보며 젊은 세대를 이해하게 됐어요. 정보 접근성 격차. 디지털 정보가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그건 새로운 배움의 문을 여는 기회예요. 시니어 디지털 접근법으로 시작해 볼까요?
꿀팁 1. 기본 기능부터 익히기. 유튜브 앱으로 간단한 검색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성공이 자신감을 키워줘요. 69세 이영희 할머니는 유튜브로 건강관리 정보를 찾아보며 디지털에 익숙해지셨대요. 인천의 70세 박진수 할아버지는 유튜브로 날씨 앱 사용법을 배웠어요. 꿀팁 2. 지역 디지털 강의 찾기. 지자체에서 무료 디지털 강의를 제공해요. 부산의 시니어 디지털 교실, 서울 강남구의 스마트폰 강의가 대표적이죠. 68세 정옥자 할머니는 강남구 강의에서 이메일 사용법을 배워 가족과 소통하신대요. 대전의 71세 김태호 할아버지는 카카오톡 강의로 친구들과 채팅을 시작했어요. 꿀팁 3. 도움 요청하기. 가족이나 이웃에게 간단한 사용법을 물어보세요. 작은 질문이 큰 배움으로 이어져요. 67세 최영미 할머니는 아들에게 온라인 쇼핑 방법을 배워 즐기고 계세요. 광주의 70세 윤태영 할아버지는 이웃에게 스마트폰 검색법을 배웠어요. 세 번째, 경제적 약점 극복하기. 소득 감소. 은퇴 후 소득이 줄어 걱정이시죠? 이건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예요. 시니어 경제 꿀팁으로 새 시작을 해볼까요? 꿀팁 1. 소규모 취미 사업 시작하기. 손재주가 좋다면 핸드메이드 제품을 팔아보세요. 동네 마켓이나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도 좋아요. 68세 이영희 할머니는 뜨개질 목도리를 동네 마켓에서 팔아 용돈을 벌고 계세요. 부산의 70세 박진수 할아버지는 집에서 기른 채소를 이웃에게 팔아 소득을 얻으셨대요. 꿀팁 2. 정부 지원제도 활용하기. 기초연금 주거 지원 같은 혜택을 알아보세요. 지역 복지관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67세 김태영 할아버지는 복지관 상담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해 부담을 줄이셨대요. 대구의 69세 최만식 할머니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으로 생활비를 절약했어요. 꿀팁 3. 절약 습관 들이기.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플러그를 뽑거나 마트 세일 정보를 확인하세요. 66세 이영미 할머니는 세일 정보를 확인하며 생활비를 절약하고 계세요. 서울의 71세 윤미경 할아버지는 할인 앱을 사용해 장보기 비용을 줄였어요. 자산관리 어려움. 투자나 자산관리가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그건 신중한 결정을 내릴 기회예요. 시니어 자산관리법으로 시작해볼까요? 꿀팁 1. 무료 금융 상담 받기. 은행이나 복지관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해요. 70세 박진수 할아버지는 은행 상담으로 안전한 예금 상품을 선택하셨대요. 인천의 68세 이수진 할머니는 복지관 상담으로 연금 관리법을 배웠어요. 꿀팁 2. 소액 적금 시작하기. 매달 5만 원이라도 적금을 시작해보세요. 작은 돈이 모여 큰 자산이 됩니다. 69세 윤미경 할머니는 매달 소액 적금으로 1년 만에 목돈을 모으셨대요. 대전의 67세 김태호 할아버지는 적금 앱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계세요. 꿀팁 3. 금융 유튜브 채널 참고하기. 간단한 금융 지식을 알려주는 채널이 많아요. 66세 정영호 할아버지는 유튜브로 안전한 투자법을 배워 자산을 늘리셨대요. 부산의 70세 최영미 할머니는 유튜브로 예금 상품 비교법을 배웠어요. 네 번째, 심리적 약점 극복하기. 자존감 저하. 사회적 역할 변화로 자존감이 낮아지시나요? 여러분의 인생 경험은 그 자체로 큰 가치예요. 시니어 자존감 높이는 법을 알아볼까요? 꿀팁 1. 작은 성공 기록하기. 하루 한 가지 성공한 일을 기록해보세요. 작은 성취가 자신감을 키워줘요. 65세 최영미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 후 일기에 기록하며 성취감을 느끼신대요. 서울의 70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요리 성공 기록으로 자존감을 높였어요.
꿀팁 2. 새 취미 시작하기. 그림 그리기나 원예 같은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삶에 활력이 생겨요. 68세 박미영 할머니는 원예로 집에서 키운 꽃을 이웃과 나누고 계세요. 대구의 67세 윤태영 할아버지는 수채화 그리기로 전시회까지 열었어요. 꿀팁 3. 자신에게 칭찬하기. 매일 거울을 보며 좋은 말을 건네세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해보세요. 66세 김옥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자신을 칭찬하며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인천의 69세 최만식 할아버지는 칭찬 일기를 써서 자신감을 키웠어요. 의욕 상실. 새로운 도전에 의욕이 떨어지신다고요. 그건 에너지를 재충전할 기회예요. 시니어 의욕 푹 돋우는 법을 알아볼까요? 꿀팁 1. 작은 목표 세우기. 매일 책 5페이지를 읽는 걸 목표로 삼아보세요. 작은 성공이 의욕을 키워줘요. 67세 이수연 할아버지는 매일 책 읽기로 삶의 재미를 찾으셨대요. 부산의 70세 김영희 할머니는 매일 10분 요가로 활력을 찾았어요. 꿀팁 2. 친구와 함께하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새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의욕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68세 정옥자 할머니는 친구들과 보드게임 모임으로 웃음을 찾으셨대요. 대전의 66세 윤미경 할아버지는 가족과 등산 모임으로 의욕을 키웠어요. 꿀팁 3. 감사일기 쓰기.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보세요. 작은 행복이 의욕을 푹 돋아줘요. 69세 최영호 할아버지는 감사일기로 삶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셨대요. 서울의 67세 이영미 할머니는 감사일기로 매일 웃음을 찾았어요. 우울감 증가. 외로움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감이 생기시나요? 그건 마음을 돌볼 기회예요. 시니어 마음관리법으로 힐링해 볼까요? 꿀팁 1. 전문가 상담 받기.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 심리 상담을 제공해요. 69세 김민자 할머니는 상담으로 우울감을 극복하고 새 취미를 찾으셨대요. 인천의 70세 박진수 할아버지는 보건소 상담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꿀팁 2. 자연과 함께하기. 공원 산책이나 집에서 식물 키우기를 해보세요.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68세 이수진 할머니는 매일 공원 산책으로 우울감을 줄이셨대요. 대구의 67세 윤태영 할아버지는 집에서 허브를 키우며 힐링하고 계세요. 꿀팁 3. 명상 앱 사용하기. 간단한 명상 앱으로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유튜브나 캄 앱이 좋아요. 66세 최영미 할머니는 명상 앱으로 매일 5분 명상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신대요. 부산의 70세 김태호 할아버지는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줄였어요. 마무리. 여러분 약점은 절대 끝이 아니에요. 그건 새로운 강함의 출발점이에요. 천천히 배우는 건 꼼꼼함이고 기술이 낯설어도 세대 간 다리가 됩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도 새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은 창의력을 키우는 기회예요. 심리적 어려움은 마음을 돌볼 시간이에요. 70세 이영자 할머니는 이 영상을 보고 스마트폰 강의를 시작해 이제 손주와 매일 영상통화를 하신대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새로운 강함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더 멋진 삶을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